본 영상은 교보문고 북튜버와 함께하기로 했으며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생일이 같습니다. 띠동갑이기도 해서 저와는 24살 차이가 났는데 다른 어머니들 사이에선 젊으신 편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시더랍니다. 전날 밤에 딸내, 그러니까 제 여동생네 집에서 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기분 좋게 돌아오셨는데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말도 너무 어눌하여 스스로도 이상하다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딴에는 바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로부터 뇌경색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신 겁니다. 당시 저는 뇌경색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설마 어머니 나이 때에 뇌경색이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심한 두통을 호소하긴 하셨지만 갱년기 장애라면서 병원에 갈 필요까진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건강한 체질이어서 동생을 사잔할 때 말고는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 계신 모습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간혹 한밤중에 의사를 찾으시던 아버지와는 대조적이셨죠. 병원을 멀리 하셨던 어머니는 주위에서 아무리 병원에 좀 가라고 해도 듣는 신용조차 안 하셨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스스로 병원을 찾았고 뇌경색이란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그 병원에는 일반 내과밖에 없었지만 일단 입원을 하고 다음 날부터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과가 좋아서 이대로라면 금방 나아서 태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 어머니는 병원을 옮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그만 병이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혈전을 녹이는 약을 점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서둘러 뇌신경외과가 있는 병원으로 어머니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폐렴에 걸리셨고 결국 의식을 잃으시고 말았습니다. 매일 18시간씩 어머니의 병상을 지켰지만 어머니는 저와 대화는커녕 짧은 소통도 할 수 없으셨습니다. 의식을 잃으신 어머니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점적이 끝난 것을 간호사에게 알리거나 어머니의 증상 등을 노트에 기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미동도 없이 눈을 감고 누워 계신 어머니 곁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인간에게 행복이란 뭘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의식마저 잃었을 때 과연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걸까? 그때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인생을 걷기 시작한 저는 돈과는 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명예심이 있었기에
언젠가 대학에서 교편을 잡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처럼 병에 걸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의식마저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고생해서 대학원에 들어갔건만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강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투병한 보람도 없이 49에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저는 6개월 후에 복학했지만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인생의 철로에서 굉음을 내며 이탈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으셨습니다. 어느새 저는 어머니와 같은 나이가 되었고 결국에는 어머니의 나이를 넘어 어머니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50살이 되었습니다. 제게 이제부터의 삶은 마치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본 적 없으신 장소에 혼자 발을 내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나이를 넘어섰으니 난 이제 장수할 거야. 그런데 웬걸 50살이 된 지 몇 달 만에 저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지를 보고 심근경색이라는 병명을 밝히는 의사를 바라보며 저는 멍했습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젊은 나이에 죽는구나. 몸을 가누지도 못하시던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던 때에는 제가 병원 응급실에 누워 옴짝달싹 못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하며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한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병상에 누워 있어 보니 또다시 어머니에게는 보였는데 내게는 보이지 않았던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